지금 저는 네팔 카트만두 동쪽 나갈콧이라는 데서 히말라야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가 뜬 직후입니다만은 날씨가 흐려서 히말라야 설산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이 해발 2160m입니다. 히말라야는 보이지 않지만 네팔의 연봉들이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새소리, 닭소리 들리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는 동서로 뻗어 있는 약 2500km의 산맥입니다. 여러 나라를 지납니다. 인도, 부탄, 네팔, 파키스탄, 중국, 특히 네팔에 약 1500km가 걸쳐 있습니다. 14개의 8000m급 봉우리 가운데 8개가 네팔에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로체, 안나푸르나, 마나슬루, 칸첸중가 등등이죠. 이 히말라야는 많은 눈을 품고 있으니까 강의 발원지입니다. 인더스강, 간지스강, 브라마푸트라강, 창강, 세계적 강이 4개가 여기서 발원하고 있습니다. 간지스강은 인도로 흘러가고 브라마푸트라강은 인도 그리고 방글라데시 벵골만으로 들어가고요. 인더스강은 파키스탄 쪽으로 흘러가서 파키스탄, 인도에 걸친 푼잡 곡창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산이 호수를 만들고 산이 강을 만듭니다. 또 산에서 흘러내리는 빙하가 협곡, 분지 등을 만들어냅니다. 흔히 문명은 강에서 발달했다고 합니다.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유프라테스 강 주변의 바빌론, 아시리아 등등, 그리고 황하, 양자강, 한국의 한강, 낙동강, 미시시피강, 아마존강. 그런데 사실은 그 강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산이 만들어냅니다. 산이 물을 품고 그 물을 조금씩 내보내는 것이죠. 겐지스강, 인더스강, 브라마푸트라 강이 있어가지고 이 인도 대륙 부근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려 삽니다. 예컨대 인도는 10년쯤 있으면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아집니다. 14억. 그리고 그 격차가 더 커져가지고 한 20, 30년 뒤에는 인도 2050년 가면 인도 인구가 17억, 중국 인구는 13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인구는 지금 3억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고 방글라데시는 2억 정도 되죠. 원래 이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무갈 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국가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과거의 인도 무갈 제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지금 현재 인구가 벌써 한 17억이나 됩니다. 머지않아 20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도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을 이루면서 서남아시아에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에서 만들어낸 강이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산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산. 또 산은 물만, 강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산이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켜 줍니다. 산이 인간의 정서를 안정시켜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산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또 산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 물, 목재, 그리고 여기를 한번 내려다보십시오. 산은 바로 이 네팔 사람들에게는 평지와 마찬가지입니다. 네팔 사람들은 이 산비탈을 평지처럼 달리고 평지처럼 개간합니다. 계단식 밭이 산비탈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비탈에 집을 짓고 산비탈에 길을 내고 산비탈을 생활 공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며칠 있으니까 이 네팔은 수평 국가가 아니라 수직 국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팔에서 이동을 할 때는 상하로 오르내립니다. 위로 걷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동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수평으로 이동하는데 여기는 수직으로 이동을 합니다. 평균 고도가, 이 나라의 평균 해발 고도가 약 3,900m입니다. 부탄과 함께 세계에서 평균 고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3,000m 아래쪽의 산들은 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산봉우리 이름도 잘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약 3천만 명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3천만 명이 살 수 있는 그 곡식을 이 산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산비탈에 있는 계단식 밭 논을 통해서 쌀, 밀, 조, 고구마, 감자, 옥수수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 면적이 네팔은 5% 됩니다. 세계에서 산 면적이 가장 높은 곳이겠죠. 근데 일본이 80%입니다. 우리나라는 70%라고 합니다. 스위스가 60%입니다. 산이 많다는 것은 옛날에는 불행으로 여긴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약 8천만이 살고 있는 2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곳에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산입니다. 산이 물을 대주고 나무를 대주고 곡식을 대주고 강을 만들어 주니까 한반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는 조건은 산입니다. 산은 그래서 산악신앙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히말라야에는 지금도 몇 개 봉우리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는 신이 산다. 마차푸찰레라는 산, 그리고 고올리 상카라는 산 등등입니다. 산은
신성한 곳이다 하는 그런 존경심이 그 어마어마한 산의 덩어리, 그 아름다움의 극치에서 나오기도 하고, 산이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다, 산이 있어서 문명이 가능했다 하는 생각에서 저절로 이 산신령 사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7시를 향해서 가니까 아침 7시입니다. 대지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 티베트 사람들의 공간이 산입니다. 그러니까 산마다 길이 뚫려져 있는데 그 길의 대부분의 길은 자동차가 다닙니다. 물론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 자동차를 타면은 막 흔들리고 튀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꼭 밀크 쉐이크를 만들 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됩니다. 사람이 앞뒤로 상하로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마을을 찾아서 사람을 만나면서 내려다가 보면은 어린이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이들 중에서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그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는 걸 보면은 아, 여기에 이 네팔의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팔의 어린이들 참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네팔의 어린이들. 그리고 여기서는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를 동여 매고 나무를 지고 또는 봇짐을 지고 산을 오르내리는 네팔 여성들, 억척 같았던 한국의 어머니들을 연상시킵니다. 이제 해가 벌써 저 위로 떠버렸습니다. 저 산 위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구름 때문에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히말라야를 제대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일째인데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에서 있었던 가장 큰 산악 훼손 사건은 이화여대가 북아현의 도심숲, 바로 도심에 있는 숲 3만 평방미터를 밀어버리고 거기에 기숙사를 지은 사건입니다. 그곳은 절대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정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해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숲 3만 평방미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기숙사가 서 있습니다. 어느 환경단체도 반대 시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의 환경단체는 이화여대 기숙사와 함께 사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도심숲입니다. 도심의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흡화와 같은 존재죠. 도심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숲을 밀어버린 이화여대
바로 저는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정 모양 부정 입학 사건이 나서 그 모양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큰 나무를 베어버리고 숲을 밀어버리는 사람이나 조직이 잘 될 수는 없는 것은 그게 인간 파괴, 자연 파괴를 넘어서 문명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全く景色見えなかったですよ。太陽があってなかったらこれ以上高く上がる、ね、上がるほどいいですよ。上がるほどね。天気が。 산을 존중해야 합니다. 산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야 산도 사람을 아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구호, 인간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 1970년대의 구호였습니다. 히말라야를 바라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